친정엄마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남편, 12억 통장 보고 태도 바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8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이혼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은 제 친정엄마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장모님은 평생 식당 일이나 하셨잖아. 교양이 없으셔서. 명절에도 안 오고 엄마가 해주신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낡은 옷만 입으시고 버스로만 다니셨죠. 민수는 그런 엄마를 보며 저를 무시했어요. 가난한 집안과 결혼해서 고생이야.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민수는 폭발했어요. 당신 엄마 평생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왜 우리가 내야 해?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혼하겠다고. 그런데 병실을 정리하다가 엄마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어요.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거기 적힌 금액은 상상도 못했던 숫자였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계셨던 거예요. 엄마가 일하시던 그 식당이 사실은. 그리고 이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180도 바뀌었는데 엄마가 30년 동안 숨긴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남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난한 장모라고 8년 동안 무시하던 남편 통장 보고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35살이에요. 저는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남편 박민수는 제 친정엄마를 철저히 무시했어요. 장모님은 평생 식당 일이나 하셨잖아. 교양이 없으셔서 대화가 안 통해요. 명절 때마다 친정 가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엄마가 준비한 음식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우리 엄마 이영숙은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낡은 옷만 입으시고 버스로만 다니셨어요. 민수는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저를 무시했어요. 가난한 집안과 결혼해서 고생이야.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자 민수는 폭발했어요. 당신 엄마 평생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왜 우리가 내야 해? 병문안조차 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끝이라고. 그런데 병실을 정리하다가 엄마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어요. 통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 엄마는 혼자서 저와 오빠를 키우셨죠. 30년간 식당에서 일하시며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셨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소개팅으로 민수를 만나 결혼했어요. 대기업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결혼 준비 때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상견례 날 민수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사돈께서는 무슨 일 하세요?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아, 운영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 뒤로 대화가 뚝 끊겼어요. 엄마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을 들여 예물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은행에서 돈을 찾으시는 엄마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결혼 초기는 괜찮았지만 첫 추석이 문제였어요. 올해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야 해. 친정은 다음 날 가도 될까? 굳이 가야 해. 전화로 인사하면 되지. 결국 그해 추석에 친정에 가지 못했어요. 다음에 설날도 마찬가지였죠. 민수는 자기 부모님께는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우리 엄마도 용돈 드리면 안 돼. 장모님은 일하시잖아. 스스로 버시는데 왜? 말문이 막혔어요. 결혼 3년 차 추석, 제가 용기를 냈어요. 올해는 친정에서 명절 보내면 안 될까? 왜 자꾸 친정 타령이야? 초대도 안 하시는데 뭐하러 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 씨 친정은 명절 준비 안 해요? 교육이 안 되어 있나 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 5년 차, 엄마가 김치를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나 혼자 갈게. 차는 어떻게? 버스 타고 갈게. 민수가 비웃었어요. 김치 들고 버스 타고. 창피하지도 않아? 결국 그 김치는 오빠가 가져갔어요. 겨울에 엄마가 반찬을 싸서 오셨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고 저녁을 함께 먹었죠. 민수가 김치찌개를 한술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이거 좀 짜네요. 요즘은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던데요. 엄마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 다음엔 싱겁게 해야겠구나. 식사 후 민수가 말했어요.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하니까 그냥 가셔도 돼요. 엄마는 어색하게 웃으며 가셨어요. 엄마가 떠나고 민수가 말했어요. 장모님 요리 실력이 별로네. 너무 짜서 못 먹겠어.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그 후로 엄마는 우리 집에 잘 안 오셨어요. 결혼 7년 차, 민수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서 친구가 물었어요. 민수야, 장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민수가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장인은 돌아가시고 장모님은 그냥 집에 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신다는 걸 숨긴 거예요. 차 안에서 물었어요. 왜 엄마 직업을 숨긴 거야? 굳이 말할 필요 있어? 내 친구들은 다들 부모님이 좋은 직업 가지신 분들이거든. 비교되잖아. 너 지금 우리 엄마를 무시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민수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혼 8년 차 봄,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지연아,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니?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저는 급하게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아프신 것 같아.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오늘은 안 돼. 회의 있어서 차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 택시 타고 가면 되잖아.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병원에서 엄마는 급성 담낭염 진단을 받으셨어요. 수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하는 게 좋겠어요. 수술비는요? 대략 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저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수술하셔야 해. 병원비가 500만 원 필요한데.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장모님 돈은 없어. 평생 번 돈은 다 어디 갔어? 왜 우리가 내야 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사실을 말한 거지. 내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시는데. 좋아. 알았어. 너는 한 푼도 안 내도 돼. 저는 전화를 끊고 카드 대출을 받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서 밤을 새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수술이 끝났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미안해. 병원비 때문에 부담 줘서. 엄마, 당연한 거예요. 민수는 뭐래? 바빠서 못 온대요.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좀 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엄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빠는 회사에 들렀다 온다며 자리를 비웠고 엄마는 약기운에 잠드셨어요. 병실을 정리하다가 엄마 가방에서 낡은 통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저는 무심코 통장을 펼쳤어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통장 잔액 12억 7천만 원. 손이 떨렸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 그리고 메모. 해피키친 지분 30%. 해피키친. 엄마가 일하시던 식당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잠에서 깨셨어요. 지연아, 그거 내가 봤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식당 사장님, 주방장님이랑 셋이서 각자 1,000만 원씩 모아서 시작한 거야. 3천만 원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어. 지금은 전국 15개 지점이 있고 엄마는 지분 30%를 가진 공동대표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엄마, 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지연아, 엄마는 너희들이 돈 때문에 엄마를 대하는 게 싫었어. 그냥 엄마로 남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민수를 시험하고 싶었어. 네. 돈 없는 줄 알았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진짜 사람 됨됨이는 그럴 때 나오거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지연아. 근데 이제는 알았지?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엄마를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와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오빠에게 통장을 보여줬어요. 오빠도 충격을 받았어요. 나 이혼하려고. 지연아, 잘 생각해. 이미 결심했어.
이 사람이랑은 1시간도 더 못 살겠어. 사흘 후 엄마는 퇴원하셨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장모님은 괜찮으시대? 응, 퇴원하셨어. 병원비 카드 대출 받았다며? 이자 많이 나올 텐데. 그게 지금 중요해? 이자는 중요하지. 우리 돈인데.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연아, 내 남편 봤어. 강남역 카페에서 젊은 여자랑.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민수가 20대 여자와 친밀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옆 여자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는 같은 팀 김서연이라고 해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어요. 천천히 하고 집에 와. 돌아서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예약을 했어요. 이혼 상담이었죠. 며칠 후 오빠가 급하게 전화했어요. 지연아, 매형이 지금 엄마 집 앞에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수가 왜? 뭔가 알고 온 것 같은데? 저는 급하게 엄마 집으로 갔어요. 민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왜 여기 있어? 민수가 당황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해피키친 공동 창업자 중에 이영숙이라는 분이 계시대. 지분 30% 가지고 계시고. 설마 장모님이신 거야? 그래, 맞아. 민수의 표정이 굳어갔어요. 얼마나 돼? 12억 좀 넘어. 민수가 비틀거렸어요. 12억? 너 알고 있었어? 병원에서 알았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해서 뭐해? 엄마 병원비도 안 내주겠다던 사람한테. 그건 내가 몰라서. 장모님이 그렇게 부자신 줄 알았으면. 민수야, 나 이혼하고 싶어. 뭐? 장모님이 12억 가지고 계시는데 이혼을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는 해피키친 본사에 출근했어요. 엄마와 정 사장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6개월 후 분당에 새 지점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오픈 일주일 전 민수가 매장에 왔어요. 지연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우리는 끝났어. 나 정말 변했어. 너는 안 변해. 지금도 엄마 돈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야. 그럼 엄마가 돈 한 푼도 없다고 해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봐, 대답 못 하잖아. 그게 너야. 일주일 후 분당 지점이 오픈했어요. 오픈 첫날 손님이 정말 많이 왔어요.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지연아, 이혼은 진심이야? 진심이야. 장모님이 그렇게 부자신데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야. 돈 뭉치가 아니라고. 민수는 이상하게 행동했어요. 백화점에서 120만 원짜리 가디건을 사왔어요. 장모님께 선물 드리려고. 환불해. 왜? 엄마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셔. 엄마가 12억 있으시다는 거 알기 전에는 한 번도 선물 안 했잖아.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토요일, 민수와 함께 엄마 집에 갔어요. 민수는 과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수술 후 회복은 잘 되셨어요? 엄마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민수 씨, 내가 돈이 좀 있다는 거 알았죠? 민수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잘해주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반성해서 8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나는 당신을 시험했어요. 8년 동안 일부러 가난한 척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결과가 나왔죠. 당신은 돈 없는 장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장모는 떠받들 사람이에요. 어머님, 지연아,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가 지켜줄게. 민수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민수가 나간 후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 보험금 1,000만 원이 있었어.
그 돈으로 식당 사장님, 주방장님이랑 셋이서 작은 식당을 열었어. 각자 1,000만 원씩, 지분 33%씩.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 빚도 생기고. 근데 우리 셋은 포기하지 않았어. 10년이 지나니까 손님이 많아지고 15년째 되던 해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어. 지금은 전국 15개 지점이 있고 작년 매출이 300억이었어. 매년 배당금으로 3억씩 받아. 저와 오빠는 놀라서 엄마를 쳐다봤어요. 엄마는 그 돈을 쓰지 않았어. 너희가 돈 때문에 엄마를 대하는 게 싫었거든. 그냥 너희 엄마로 남고 싶었어. 엄마가 서류를 꺼내셨어요. 지연아, 엄마 지분 중 10%를 너한테 양도할 거야. 이제 너도 해피키친 일을 배워야지.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빠한테도 10% 줄 거야. 엄마는 13%만 가지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나 엄마 집에 가서 살 거야. 다음 주 화요일에 변호사 만나. 이혼 서류 준비해둬. 저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화요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상담을 받았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엄마 집 앞에 나타났어요. 민수는 현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씨, 이제 와서 무릎 꿇어봐야 소용없어요. 당신의 본심은 이미 다 봤어요. 어머님, 당신은 돈 없는 장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장모는 떠받들 사람이에요. 우리 지연이를 계속 살게 할 수 없어요.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쳐다봤어요. 지연아,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응.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기회는 8년 동안 충분히 줬어. 너는 한 번도 내 엄마를 제대로 대해주지 않았어. 조정이 성립됐어요. 재산 분할 5대5 위자료 3,000만 원. 조정 조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후련했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민수가 불렀어요. 지연아, 나 정말 후회해. 민수야, 진짜 미안한 건 나한테 미안한 거야. 내 마음을 한 번도 헤아려 주지 않았잖아. 저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11단계 과거 사연 공개 3분. 이혼 후 일주일, 저는 엄마와 해피키친 본사에 갔어요. 정 사장님이 벽면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1993년 우리가 시작할 때예요. 각자 1,000만 원씩 모아서 처음 3개월은 손님이 하루 10명도 안 왔어요. 영숙 씨가 말했죠. 1년만 더 해보자고. 5년차 때 맛집으로 소문나서 웨이팅이 2시간씩 나왔어요. 10년차 때 2호점, 15년차 때 프랜차이즈 시작했죠. 지금 15개 지점, 작년 매출 300억이에요. 영숙 씨 없었으면 우리 없었어요. 정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은 12억이 있으면서도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출근하셔서 일하셨어요. 자식들한테 당당한 엄마로 남고 싶으셨대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1년 후 분당 지점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단골 손님 강민호 씨가 자주 왔어요.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40대 초반 남자였죠. 실례지만 혹시 결혼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3년 전에.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강민호 씨는 제 일을 존중해줬어요.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도 정말 존중했어요. 어머님, 지연 씨 정말 잘 키우셨어요. 엄마가 웃으셨어요. 우리 지연이 착하죠? 엄마가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민호 씨 좋은 사람 같더라. 전 남편이랑 완전히 다르네. 계절이 바뀌고 2년이 지났어요. 강민호 씨와 저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어요. 어느 저녁, 강민호 씨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지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3개월 후, 저와 강민호 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여행 후 판교 지점 준비를 시작했어요. 강민호 씨는 퇴근 후 와서 도와줬어요. 6개월 후 판교 지점이 오픈했어요. 폐점 후 우리는 맥주를 마셨어요. 지연아, 너 정말 대단해. 저는 생각했어요. 3년 전 민수와의 불행한 결혼에서 벗어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장모가 12억 있는데 이혼을 하느냐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엄마는 12억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30년 동안 낡은 옷을 입으셨어요. 자식들이 엄마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라셨으니까. 민수는 돈 없는 장모는 무시하고 돈 있는 장모는 떠받들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이혼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 다시 사랑을 시작했고, 제 매장도 생겼어요. 5년 후, 저는 해피키친 이사가 되었어요. 판교 지점은 전국 1등 매장이 되었고, 세 번째 지점까지 오픈했어요. 엄마는 70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세요. 오빠는 물류 담당 이사가 되었고, 강민호 씨와 저는 예쁜 딸을 낳았어요. 민수는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대요. 역시 돈 문제였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우리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엄마가 손녀를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할머니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단다. 돈은 중요해. 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돈이 많아도 사람을 제대로 못 대하면 가난한 거야. 저는 엄마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은 민수와 이혼한 거였다고. 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거짓된 관계를 포기한 거였다고. 그리고 진짜 부자가 된 거였다고. 사랑이 넘치는 부자로.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가로 결정됩니다. 돈은 사람을 시험하는 도구입니다. 그 앞에서 드러나는 본심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